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하고 같이 과제나 연습 문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잘 몰랐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 것으로 한번 만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자, 과제 이번 주에는 과제 1부터 과제 3까지, 그리고 연습 문제는 6장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1, 첫 번째 주에 나갔던 과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설검정 절차를 적으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가설검정 절차, 통계적 가설검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설을 검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가설이 설정이 됐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적은 확률로서 발생하는 사건을 내가 통계적으로 이거는 발생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난 거야 라고 판단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어떤 통계적 사건의 어떤 희귀성에 대한 판단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타입 1 에러 여기 밑에 있지만 제1종 오류, 그러니까 규모가설이 참일 때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하는데 그 1종 오류의 상한값이에요. 근데 1종 오류의 상한값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의미는 어떤 그 데이터가 관측이 됐을 때 그 데이터가 얼마만큼 일어나기 힘든, 관측하기 힘든 데이터냐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통 0.01 또는 0.05 보통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0.01이다 그러면 100번 중에 한 번 이하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은 내가 희귀한 사건이라고 보고, 이거는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다. 규모가설이 틀렸다. 규모가설하에서 이 정도의 확률로 나온다는 거는 나는 규모가설이 틀렸다라고 판단할 것이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 그 우연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0.0으로 갔겠다 그러면 100번 중에서 5번 정도 그 이하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나는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게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정을 했던 규모가설이 틀리다고 판단할 거야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뒤에 가면서 문제풀이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검정 통계량을 선택을 하고요. 예를 들어 모평균에 대한 거다 그러면 어떤 표본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서 이 표본평균 같은 것을, 이 표본평균을 뭐 표준화하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만들 거예요. 모분산에 대해서 내가 검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표본 분산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죠. 적절한 검정 통계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을 데이터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주어지면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계산할 수 있고요. p-value라고 하는 거, 이건 데이터가 관측돼야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을 비교해서 유의 확률이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그러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나는 규모가설을 기각하겠다. 또는 이 유의 수준이라는 걸 결정하고 검정 통계량이 결정이 되면 기각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 기각력은 검정 통계량의 규모가설하에서의 분포와 유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기각력은. 그래서 이제 기각력을 먼저 이제 결정을 해놓고 실제로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해서 그 검정 통계량의 값이 기각력에 들어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들어가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안 들어가면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그런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다라는, 그러니까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라는 뜻과 검정 통계량의 기각력에 포함된다라는 것 갖고는 항상 동치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판단 기준으로 삼으나 검정 통계량의 값이 기각력에 포함되는 것을 보는 거나 항상 같은 결과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서 가설 검정을 하게 되고,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1종 오류는 타입 1 에러, 규무가설이 참일 때 규무가설을 기각시키는 오류. 제 2종 오류는요, 대립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을 기각시키는 오류. 이걸 제 2종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그럴 확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1종 오류의 확률, 그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유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검정 통계량이 연속형 확률 변수면 1종 오류의 확률 그 자체가 이제 유의 수준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2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그 오류의 확률을 보통 베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 빼기 베타는 대립가설이 참일 때 참이라고 옳게 판단하는 확률로서 검정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1종 오류하고 2종 오류를, 이건 오류기 때문에 줄이면 줄일수록 좋잖아요. 그죠?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데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어요. 동일한 데이터를 갖다 놓고서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데이터를 더 많이 관측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샘플 사이즈에서, 그렇죠?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테스트가 더 좋은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1종 오류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종 오류의 확률을 어느 정도 아래로 제어를 하면서 2종 오류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검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종 오류의 확률을 얼마 이내로 제어하겠다, 그 기준, 그것을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유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1종 오류의 확률을 알파 이내로, 유의 수준 알파 이내로 제어하면서 2종 오류를 줄여주는 그런 검정법을 찾게 되고, 우리가 이 기초통계학 1학년 때 배우는 이러한 기초통계학에서는요, 뭐 최고 좋은 검정법이 어떤 거냐를 찾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주어져 있어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추론, 검정 통계량이 뭐 표본 평균 가지고 사는 게 이제 베스트인데, 그런 것들이 검정 통계량 같은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특별히 이제 2종 오류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관심이 좀 없어요. 기초 통계 수준에서는 1종 오류의 확률, 요거 유의 수준, 여기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검정력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 통계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면 그런 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는 일단 제 1종 오류의 확률을 제한하는 이러한 수준에서 이제 데이터를 관측을 해서 이제 유의 확률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을 비교해서 가설 검정 결과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이종의 오류 확률이라든가 검정력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그냥 용어 정도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그냥 어떤 가설 검정이냐? 모평균을 비교하자. 두 집단의 모평균을 비교하자. 두 집단이 있는데 모평균이 같으냐 다르냐, 이 차이를 검정하는 가설 검정 절차를 설명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두 집단이 있으니까 한쪽 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을 뮤1, 모평균을 뮤2 이렇게 놓으면 이게 같으냐, 이게 규모가설이고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대립가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대립가설의 형태가 이렇게 뮤1이 뮤2보다 크다, 또는 뮤1이 뮤2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쪽 검정이라고 부르고 단측 검정이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다르다, 뭐 작거나 크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양측 검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모평균의 차이를 검정할 때는요, 두 집단의 그 분산이 같은지를 먼저 검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분산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을 해서, 다를 경우에 적용하는 어떤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게 있고요.
같다라고 할 때는 같은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검정 통계량이 있고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분산 검정을 먼저 해서 분산이 다르다고 할 때 또는 이제 같다고 결론 날 때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평균 검정을 하는 검정 통계량을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 알파 설정, 검정 통계량 선택. 마찬가지로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하거나 그래서 그게 기각력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겠고요. 또는 유의 확률을 계산을 해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규모 가설을 기각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두 집단의 모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가설 검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첫 번째 모집단이 노말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뮤1 분산이 시그마 1 제곱이라고 합시다.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 분산이 이제 서로 다른데 이제 여기는 평균이 뮤2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중에 주어질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확률 변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다 IID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그리고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런 거를 두 집단의 서로 독립인 두 집단의 검정이다. 이 검정을 할 때 보통 뭐 T 분포를 쓰기도 하고 뭐 시그마가 알려져 있으면 정규 분포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독립 이표본 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립 이표본 검정은 무슨 얘기냐? 집단이 두 개 있을 때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다. 뮤1하고 뮤2가 같으냐 다르냐를 검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뮤1하고 뮤2는 모르는 값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케이스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이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이라고 하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검정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시그마가 알려져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런 통계량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X바 마이너스 Y바라고 하는 거. X바도 노말이고요. 분포가 뭐예요? 뮤1 n분의 시그마 1 제곱. 요거 모분산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의 분산이 된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Y바는 뭐예요? 요건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노말 뮤2. 예, 뮤2 데이터 개수는 여기 n이니까 n분의 시그마 2 제곱 요걸 따른다. 근데 이제 두 개를 뺐어요. 빼면 어떻게 돼요? 평균은 그대로 똑같이 빼지는 거예요. 요거에서 이거 빼면 돼요. 분산은요? 예.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로의 차의 분산은요? 네. 그냥 분산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n분의 시그마 1 제곱, n분의 시그마 2 제곱을 이렇게 더하면 돼요. 정규 분포고요. 이게 요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합니다. x바 마이너스 y바에서 그것의 평균 뮤1 마이너스 뮤2를 빼고 요게 이제 스탠다드 에러니까 스탠다드 에러의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나누어서 표준화를 하면 이게 노말 제로 원이다. 이러한 통계량을 유도해냈고 이 통계량의 분포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는 항상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는요. 이 어떤 검정 통계량에 이걸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쓸 건데 이 검정 통계량의 규모 가설 하에서의 분포가 필요한 겁니다. 규모 가설 하에서. 자, 규모 가설 하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규모 가설이 뭐냐면 여기 있어요. 뮤1하고 뮤2가 같다라고 하는 게 규모 가설이에요. 그래 같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가 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가 있었는데 이게 0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규모 가설 하에서는 요게 노말 제로원을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통계량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대립가설이 이런 형태잖아요. 뮤1하고 뮤2가 다르다니까 실제로 뮤1하고 뮤2가 다르면 그것으로부터 데이터로 구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어도 이게 많이 다를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게 다르다라고 하면 이것도 표본 평균의 차이도 많이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검정 통계량을 보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하면 이게 플러스로 크거나 마이너스로 작을수록 그러니까 X바와 Y바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얘기할 거고 요것의 차이가 거의 0에 가깝다.
그럼 이게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차이가 거의 0이면 모평균도 거의 0일 거야. 차이가 없을 거야. 다시 말하면 이 Z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나는 규무가설이 맞을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검정 통계량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언제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지지하게 된다고요? 이 값이 클 때 또는 이 값이 작을 때. 그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값이 클 때. 그래서 유의수준 알파의 기각력은요. 요게 절대값이 뭐보다 클 때 나는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꼴로 나타나는데 뭐보다 커야 되느냐? 그거는 이 분포에서 나와요. 노말 제로원이라고 하는 분포가 이렇게 0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거는 노말 제로원을 따르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어딘가에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잘라서 이쪽의 확률이 2분의 알파, 이쪽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검정 통계량이 요거보다 크거나 요거보다 작게 될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쪽 2분의 알파, 이쪽 2분의 알파, 알파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검정 통계량이 요거보다 작거나 요거보다 크면 나는 규모가설을 기각하겠다.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노말 제로원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서 위쪽의 확률을 2분의 알파로 주는 요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값, 요거를 우리가 Z 2분의 알파라고 쓰거든요. 그거보다 이 절대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요거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보다 작거나 그걸 한꺼번에 쓰면 이거죠. 이게 기각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실제로 여기다가 x바 y바 구하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걸 우리가 검정 통계량 z의 관측값이라고 해요. 그걸 z 스타라고 합시다. 이건 데이터로부터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z 스타를 구해보면 z 스타 값이 z 2분의 알파보다 크면 또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보다 작으면 이 기각력에 들어가면 규모가설을 기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또는 이렇게 Z스타를 계산하고 나면 유의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유의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내가 관측한 이 검정 통계량 관측값 Z스타 있잖아요. 이 Z스타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Z스타를 데이터로부터 관측을 했더니 요거예요.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가 Z스타보다도 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날 확률이에요. 이 Z스타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나타나면 대립가설을 더 지지한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요 Z스타 여기 마이너스 Z스타가 있을 거예요. 요거보다도 작게 나와도 나는 더더욱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Z가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Z스타보다 크거나 또는 Z가 마이너스 G스타보다도 작거나 같게 될 확률, 그 확률을 어디에서 계산해요? 규모가설 하에서 이 확률을 계산하면 이게 P밸류다. 이쪽을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돼요? Z가 Z스타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Z스타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쓰면 절대값이 이제 Z스타보다 크다라는 여기서는 Z스타가 이제 플러스기 때문에 Z스타가 플러스라는 거 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점을 찍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게 좀 더 올바른 얘기겠죠. Z스타가 음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절대값 붙인 거보다는 크고 그리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보다는 작고 요게 유의 확률이다. 요 H0는 이 확률을 어디서 계산해라? 규모가설 하에서 Z의 분포를 기준으로 이 확률을 계산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유의 확률이 이게 P값이 유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유의 확률이 이 알파라고 하는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이게 작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알파 이내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나는 희귀한 사건이라고 보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한 규모 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죠.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데이터가 관측한 거야. 데이터로부터 관측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데이터가 관측된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일어날 확률.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관측한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그런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이라고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희귀한 사건의 기준인 알파보다 작다? 규모가설화에서 일어나기 힘든 사건, 관측하기 힘든 데이터가 관측이 된 거다. 그거는 규모가설이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는 이제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제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요, 이게 보다 일반적이죠.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되게 문제가 주어질 때는 이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요, 등분산 가정을 할 수 있을 때랑 할 수 없을 때랑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예. 두 집단에 이 두 집단 요거 있잖아요. 요 모평균 요 두 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을 때는 이게 같으냐, 예, 같을 경우, 다를 경우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균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등분산 가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봅시다. 등분산 가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요거 좀 깨끗하게 하고 볼게요. 여기 볼게요. 이거는 이 통계량을 우리가 유도해냈잖아요.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을 알면 요걸 쓰면 되는데 이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대체해서 넣어야 돼요. 모분산을 모르니까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집단에서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걸 S2 제곱이라고 하는 걸 구해서 요거 대신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렇게 넣고 나면 더 이상 얘는 노멀 제로 원이 아니에요. 다른 분포가 돼요. 그걸 볼게요. 그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모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분산을 모르니까 표본 분산을 구해서 대체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S1 제곱에 대한 식을 조금 써볼게요.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첫 번째 집단에 있는 데이터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스몰로, 데이터는 이렇게 스몰로 쓰고, 스몰 x1, xn이라고 쓰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전개를 하기 위해서 얘를 확률 변수 x1, xn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의 관측값이 요거다라고 이렇게 실제 데이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표본 분산을 구하면 이것이 편차의 i 이퀄 1서부터 이제 m개까지 데이터 m개였죠. m개까지 xi-x바 편차 제곱의 기대값인데 이거 자유도 m-1로 나눠야죠. m-1 이렇게 데이터 개수 m-1 그리고 s2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그룹의 데이터 개수 빼기 1 j는 1서부터 n까지 이제는 y라고 쓰고 있죠. yj-y바의 제곱이다. 이렇게 구해서 이제 모분산 대신 넣은 거예요. 넣고 나면은 얘 분포가 t분포가 된다는 것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t분포는 0에 대해서 대칭인 분포잖아요. 항상 그죠? 예, 근데 자유도라고 하는 걸 가져요. 자유도, degree of freedom, 자유도. 근데 이 자유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좀 복잡하죠. 그죠? 좀 복잡해요. 세터스 웨이트 자유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자유도가 실제로 이제 나중에 데이터로부터 계산하면 이게 정수가 아니에요. 예, 딱 정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가까운 정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t분포를 따르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는 기각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검정 통계량이 이제 크거나 이거 t phi 이렇게 되는 이 분포에서 이거보다 크거나 이거보다 작으면 난 규모가설 기각하겠다. 근데 이쪽의 확률이 2분의 알파, 이쪽 확률 2분의 알파. 그래야 요거 두 개 합하면 알파, 유의 수준 알파로 놓는 거죠. 양측 검정이니까. 요 값을 우리가 t 2분의 알파 자유도 phi 이렇게 썼었죠. 요거보다 이 절대값이 t의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요것보다도 크면 요거보다 절대값이 요거보다 크다는 얘기는 t가 요거보다 크거나 t가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요거보다
작거나 양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양쪽을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기강력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강력이 이렇게 되고 실제로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을 해서 그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이 여기 떨어졌다? 그럼 기강력이 들어갔네? 기각. 여기 떨어졌다? 기강력이 안 들어갔으니까 규모가설 기각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이 여기다 그러면 P밸류는 어디예요? 예, 요쪽 확률, 그 다음에 요거랑 대칭인 요 포인트, 이쪽 이거 두 개를 합한 거를 P밸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P밸류는 규모가설하에서의 검정통계량의 분포 그리고 검정통계량의 관측값 요거에 디펜드 돼서 확률이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고 등분산 가정을 할 수 없을 때, 등분산 가정을 할 수 있을 때예요. 할 수 있을 때. 요걸 보겠습니다. 근데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거는 앞에 거하고 동일한데 앞에는 이제 사실 이 분산을 따로따로 추정을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분산이 동일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통계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도.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이 하나가 더 들어온 거예요.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으면 얘보다도 더 좋은 검정 통계량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원래는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분산이 같다라고 하면 이게 시그마 제곱 똑같으니까 그냥 시그마 제곱, 이쪽 두 집단의 분산이 똑같으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시그마 제곱을 묶어서 밖으로 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그마가 들어갈 텐데 시그마를 모르니까 시그마를 추정해서 넣은 거고, 요게 바로 뭐냐면 공통 분산의 추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SP 제곱은 요걸 제곱한 거, 그거를 공통 분산의 추정치고 거기다 루트 씌운 거, 그게 표준 편차, 공통 표준 편차라고 부를까요? 그게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여기 시그마가 있어야 되는데 공통 표준 편차 그걸 모르니까 전체 데이터로부터 요거를 추정해서 넣자. 근데 이 공통 분산이라고 하는 게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잘 써보면 이거는 바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m 플러스 n-2분의 n-1의 s1 제곱 더하기 m 플러스 n-2의 n-1의 s2 제곱. 결국에는 아까 여기서 우리 구했던 거 있잖아요. 분산. 각각의 샘플에서 구했던 분산. 그죠? 그 분산에 각각의 샘플에서 구했던 그 분산이잖아요. 그 분산을 웨이티드 에버리지 한 거예요. 그 웨이트가 이거예요.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두 숫자 A, B를 평균 낼 때는 그냥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씩 주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에요. 근데 A, B를 평균 낼 때 너는 3분의 1의 웨이트고 너는 3분의 2의 웨이트야. 이런 걸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A가 좀 더 가중치가 높죠. 그죠? B보다. 근데 이 가중치는 항상 합해서 뭐가 돼야 돼요? 합해서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요 놈이랑 합하면 뭐가 돼요? 1이에요. 1. n 플러스 n-2분의 n-1, n-1 더하면 n 플러스 n-2가 돼서 1이에요. 1. 결국에는 각각 구한 표준 편차의 가중평균이구나. 근데 그 가중치가 뭘로 들어간 거예요? 예, 자유도가 가중치예요. 이 m 플러스 n-2라고 하는 걸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1 더하기 n-1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자유도의 합, 분자는 그 자유도. 이렇게 해서 자유도의 데이터 개수 빼기 1이죠. 그죠? 데이터 개수 빼기 1인데 우리가 요 S1 제곱, S2 제곱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 이제 그 n-1로 나눴잖아요. 요 제곱합의 자유도, 이 제곱합의 자유도를 가중치로 해서 이렇게 가중평균 구한 거다. 데이터 개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m하고 n하고 똑같으면 그냥 S1 제곱하고 S2 제곱에 2분의 1, 2분의 1 주니까 그냥 평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공통분산의 추정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많은 쪽에 웨이트를 더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산을 구했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동일한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치인데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거에 웨이트를 더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얘가
얘가 요 분포가 t 분포가 된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것은 수리통계학 시간에 증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규무가설화에서 얘가 이제 t 분포예요. 근데 자유도가 얼마다? 예, 요 자유도 두 개, n-1과 n-1 두 개 더한 거, 요 자유도를 갖는 t 분포다. 그러면 이제 위에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유도가 여기는 파이였고 여기서는 n 플러스 n-2였죠. 예. 실제로 요거보다 작아요. 요거는 이 전체 값은 사실은 n 플러스 n-2보다 작아요. 얘가 자유도가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자유도가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 개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한 그런 검정을 할 수가 있다. 조금 더 좋은 검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잠깐 갖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등분상 가정이 있을 때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검정 통계량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그때의 분포는 t 분포고 자유도는 n 플러스 n-2가 된다. 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이렇게 기강력을 정해서 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